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어요. 이제는 옷을 좀 도톰한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가을은 깊어가는 것 같은데 정치권은 변하려고 하는 기색이 없고 매일 똑같은 탄핵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질투의 대상인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똑똑하고 예쁜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을 드릴 것은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오후 4시 반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 독대 한동훈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여기 면담 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가지 3대 안을 시정을 요구하는 안을 할 거다. 거기에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 근데 이 시사전에서 나온 것도 그렇지만요. 도대체가 여당 대표가 여당 대통령의 부인을 저격수로 둔갑을 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꼭 할 말이 있으면 물 밑에서 언론 타지 않고 그렇게 건의식으로 얘기를 해서 서로 대화 소통해야 되는데요. 언론부터 먼저 때리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 스타일에 그게 맞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야당으로 해야죠. 야당이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 같으면 야당을 해야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성을 보냈잖아요. 1월, 2월 이렇게 무궁화하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 위성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할 때 그 청진안에 거기서 그 배에다가 할 때 하는 걸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인공위성에서 그걸 촬영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도해 보면 미국보다도 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란에서 180여 발을 이스라엘을 폭격을 했어요. 물론 아이언돔으로 거의 98% 정도를 다 격추시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보복 공가 이스라엘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보복을 합니다. 절대로 참질 않아요. 보복하려는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 이게 미국하고 협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자체도 그렇게 우리나라 그 나라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정보 라인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복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걸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기관에서 그걸 이스라엘에서 한 것을 뽑아왔습니다. 탈취한 거죠. 그랬는데 그게 탈취해서 미국만 그걸 알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이란에서 그걸 흡수했어요. 미국에 그 뽑은 정보를. 그래서 지금 현재 외신에 어제 저녁에 밤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이란으로 흘려준 거냐? 아니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펜타곤, 여러분들 펜타곤 아시죠? 워싱턴의 펜타곤. 그 오각형으로 된 건물이잖아요. 그 국방성이죠, 미국. 거기서 있는데 거기를 이란의 그 해킹 그 선수들이 침투해 가지고 그걸 빼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CNA에서 이제 대담을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좀 여러분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 다 아시죠? 그때만 하더라도 왈가왈부 많이 많았는데도 한동훈을 젊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이제 임명했어요. 그 이후에 많은 그 정치인들이나 많은 그 언론들은 황태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 한동훈 그랬었는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 저격수로 둔갑을 했다. 자기 당내 대통령분의 저격수로 둔갑을 했다. 누가? 한동훈이가. 그 한동훈이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이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청와대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거기 동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누가 또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만약에 단둘이 만났다가 한동훈 대표가 나가가지고 언론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 막 이재명이 같이 막 그냥 벌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가슴만 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대통령은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요. 함부로 움직이기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외국도 걸려 있고 뭐 국내에도 걸려 있고 남북에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그 일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빈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사저널에 나왔는데요. (900일) 전 윤회 황태자에서 김건희 저격수 된 한동훈. 참 재밌어요. 근데 황태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전에 노태우 대통령실에 황태자 해가지고 박철원 의원 있잖아요. 박철원 황태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박철원이가 되지 않을 거냐. 그때 그 모든 정치권이나 언론이 그렇게 봤었어요. 근데 박철원이 그때 오히려 거기서 밀려나가지고 황태자에서 낙마해가지고 김영삼이 뭐 그 단식 투쟁하고 뭐고 해가지고 김영삼이 대통령 됐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는 박철원 의원을 자주 만났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자주 만났어요. 식사도 자주 하고. 박철원 의원은 보기보다 좀 깐깐하게 생겼는데요. 보기보다 참 상당히 선의적이고 서민적입니다. 아주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정치인 중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황토제에서 결국 낙마해서 대통령 후보도 못 갔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황태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했었는데 지금 저격수가 됐다. 윤석열 법무장관 한동훈 지명하며 온갖 핍박 맞서 상식 정의 지켜 한 내각 벗어난 뒤 윤과 연일 충돌 여일각 루비콘강을 건넜다. 한 재보선 PK 사수 후 용산향에 여사한 대외활동 중단해라. 대외활동 중단해라. 대외활동 중단해라. 대외활동 중단해라. 참나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가 이거 저 아주 재미있는 일이에요.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됐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됐다. 이래선 당이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후진 정치하는 나라에서는요,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한테 뭐 건의시켰든지 어떤 갖다 시정을 요구할 때는요, 그 비공개로 물밑으로 해야 돼요. 뭐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야당하듯이 막 즉발 이렇게 쏴버리게 되면은 당원들이 이게 모아지질 않죠. 당원들의 마음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 당원 아닌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죠. 서로 꼭 무슨 갈등이 져서 싸우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그 당시 저 선거 당선 때요. 수년간 이어진 온갖 핍박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며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게 이제 한동훈 그때 이제 검사장한테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총장일 때죠. 윤석열의 최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최애 후배였던 한동훈은 대통령의 황태자로 꽃길을 걷는 듯 했다. 그러나 900여일 돈독했던 두 사람 사이가 어느덧 앙숙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 측에 있는 그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그 눈으로 보질 않습니다.
뭐 심지어 당 대표 내려와라, 일단 물러나라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국 정치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정치 경험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또는 자기 측근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박철원 의원 같이 황태자에서 최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 4시 반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는데요. 뭐 알려진 바와 같이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뭐 그 쓴소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외부 활동 중단해라, 그리고 뭐 한동훈 그 얘기대로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 국민 눈높이를 해야 된다, 뭐 검찰 기소에 대해서 탄핵에 뭐 의미를 둔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에선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은 듣기만 하고 거기선 대답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나와서 언론한테 다 까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면 듣기만 하고 그러냐. 그리고 다른 얘기를 이제 바꾸겠죠. 뭐 지금 의료 대란인 그 지금 현재 대학 입시 문제 뭐 그런 문제라든가, 뭐 대이북 관계 문제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살상무기를 갖다 지원해야 되냐, 그 북한에 맞서서 무언가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할지 모르죠.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기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야당성이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그 대외 활동 중단하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다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적에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적에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듣기만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냥 듣기만 했다, 뭐 아무 대답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중간 가는데, 뭐라고 했다 그러면은 뭐 갈라서느니 반대하느니 뭐 자기 분위기 때문에 덮으려고 하느니 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듣기만 하고 한동훈이는 거기에 대해서 요구만 하고, 결국은 오늘 갔다 오면 오늘 향배에 따라서 한동훈과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과 이제 서서히 정말 루비콘강을 건너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과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참 말하기 좋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뭐 그 명태균인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언론에 그냥 집중 그냥 포커스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크드랗게 뭐 거기서 밝혀지고 얻을 거고 뭐 어떤 답변이 나올 거고 그런 거 없지 않느냐, 면담이 끝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한테 점점 더 거리를 멀어지게 당원들의 이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이 끝난 이후에 그런 나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북한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로 파병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뭐 1차 어제 제가 방송에 드렸죠. 1,500명이 가가지고 러시아의 훈련소에서 뭐 군복을 지급받는 군복 그 개인 그 소지품을 지급받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안에는 비살상 무기만 보냈는데 뭐 의료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냈는데 이제 살상 무기 뭐 포탄이라든가 뭐 자주포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내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아마 군부라든가 이 정부가 우방국과도 협의하고 면밀히 생각해서 이해득실에 대해 따져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요. 북한군이 그때 청진항에서 그 러시아의 그 함대 배에다가 싣고 그렇게 가는 청진항에 있는 배가 들어와서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나라가 보낸 그 군사 위성 우리나라가 위성 보냈잖아요. 두 개 지금 떠 있잖아요. 돌잖아요. 그 위성에서 그 촬영을 했는데 아주 그 해상도가 아주 밝다. 아주 좋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위성을 보내서 지금 이 위성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지구로 가해를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보고 우리나라가 찍은 그런 그 해상도가 그렇게 밝다. 아주 자세히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소식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진짜 한국에 이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올라갔구나.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미국의 상업방송 위성이라든가 이런 데 찍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취득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분석하고 그거 가지고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자료로 썼는데 이젠 우리 위상 가지고 뭐 마음대로 찍는다 이게 마음대로요. 지금 현재 그 군사 그 비밀 문제 이런 문제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지금 현재 보도는 안 돼 있습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거 보면 그 위성 사진이 찍은 게입니다. 이게 이제 청진항 이북의 청진항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밤에 찍힌 것 같은데 뭐 밤에 찍힌다 하더라도 그 야간 투시경 같은 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때게 이제 봐야겠다. 그래서 음성 같은 것도 지금 이게 나오는 거 뭐 이렇게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만큼 이제 발전하고 지금 세계 뒤처지지 않는 나라 뭐 이렇게 뭐 전에 뭐 달나라도 가서 사진 촬영을 했잖아요. 너무 촬영이 잘 돼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도 그 사진을 좀 얻어가지고 분석하자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 여러분들 보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그 지금 현재 그 첩보 그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오늘 언론에 안 나왔더라고요. 다 뒤져봐도 언론에 나온 데가 없어요. 언론에 없습니다. 어젯밤에 저녁에 일요일날 밤이죠. 외신들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많이 나온 게 그겁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목 그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에 폭격을 했습니다. 180여 발을 폭격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보복을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보복합니다.
근데 그 보복을 하는데 이 보복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에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란에 있는 핵시설, 핵제도 시설 뭐 이런데 핵시설을 폭발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스라엘 저 이란이 산유국이니까 그 지금 현재 기름을 채취하는데 그런 유전에 폭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 부대 뭐 군 장비를 맺는다든가 군사 시설 있는 데다 폭발을 할 것이냐, 어디다 할 것이냐. 뭐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은 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를 이제 촛불을 얻고 뭐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미국하고 뭐 지금 그렇게 협의를 안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자꾸 그 말리기가 미국 대통령 지금 선거 중이니까 말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걸 이제 계획을 언제쯤 어떤 식으로 어디 어느 부대 이거 하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미국에서 뽑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뽑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뽑아간 건 뭐냐? 미국에 있는 정보기관에서 한 거죠. 미국에서. 정보기관에서 미국에서만 그 내용을 이제 다 들여다보고 있고 보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이란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이거야. 미국에 있는 사람이 이란에다 제공을 했느냐, 아니면 이란에 있는 그 해커들이 그 침투를 해가지고 미국의 정보 라인 있는 걸 뽑아내갔느냐. 이제 그걸 지금 현재 미국의 뭐 CIA라든가 또 이 FBI 이런 데서 조사를 한다니까요. 이건 나오겠지만 여하튼 이 세계는 정보전입니다. 지금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전에도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최고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각국에 있는 정보 다 뽑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내가 모사드에 그런 거 없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분명히 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북의 북한에도 아마 모사드가 아마 일정 부분 연결돼 있을 거예요. 뭐 모사드가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하여튼 세계에서 모사드 정보가 제일입니다. 이렇게 빠릅니다. 그리고 모사드 그 정보 있는 사람이 누구니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부가 개입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 자기 분야에서 뭐 정년 퇴직할 때까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게 있습니다. 이 세계는요 정보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이 남북이 대치한 나라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정보가 중요한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 경제도 경제 산업 기술 같은 거 이제 외국에서 그걸 갖다가 습득하고 그걸 빼가고 그걸 사고 그걸 팔아먹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지원잡 쪽에 있는 사람들 있는 그 기술을 중국에다 팔아가지고 뭐 수조 원이 우리나라 손에 나게 생겼다는 그런 보도 여러분들 못 보셨나요? 일단 하여튼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정보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그 대북 관계에 대해서 그런 걸 집약하고 간첩을 잡고 있게 하는데요. 이걸 문통 정부에서 이걸 뭉개버렸습니다.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간첩 잡고 뭐하는 대첩보전을 하는 것 같은 그 기능을 경찰한테 넘겼잖아요. 경찰.
그 경찰이 해서는 절대로 효과 없습니다. 왜 없냐? 경찰들은 2년에 한 번씩 그 직을 순환 보직으로 이렇게 바꿔갑니다. 돌아갑니다. 이게. 근데 이 국정원에 있는 그 정보 라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정령 퇴직할 때까지 거기서 근무합니다. 그래야만 집중적으로 정보를 갖다가 취득하고 그걸 유지가 됩니다. 자꾸 바뀌면 그러면 인수인계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집중적으로 그걸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따라다니고 뭐 한 거에 대해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국정원에서 마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통을 그 어느 그 이 사람들은 간첩이다 뭐 이렇게 뭐 간첩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심지어 대통령이 저 도고달에서 김정은한테 USB를 넘겨준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에 있는 대통령이 USB를 적국에다 넘겨주는 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정보를 그 정보 아닙니까? 그 정보가 지금 현재 뭐뭐 들어있는지도 지금 아직까지 밝히질 않고 있어요. 왜 밝히지 않냐? 대통령 기록물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설계도가 갔느냐 안 가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밝혀져 봐야 되는 거고. 여하튼 정말 웃기는 대통령이었어요. 어느 나라 옛날 조선 시대 어느 나라 왕들이 적국한테 그 정보를 넘겨주고 그러는 게 있겠습니까? 그거. 그땐 당장 그거는 끌어내리죠 그게. 연산군 같이. 아니 그런 지금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전입니다. 물론 이제 국정원도 있고 군대도 이제 첩보대도 있고 이제 그 조사하는 데도 있지만요. 군대도 그때 막 그냥 회의에 그냥 막 그렇잖아요. 군대도 38세에는 철저만 갖고 그 땅에다 심어놓은 수류탄 같은 것도 다 캐내고 막 그거다 도로내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 북한에서는 그냥 저 동해안선 오고 여기 저 경의선 오고 있는 철도를 갖다가 뜯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폭파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했는데 그것도 차관식으로 했다는데 그 언제 받아들일까요? 금강산 거기다 우리나라에서 던진 거 다 폭파했다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 저 우리나라에서 천억 들여서 주는 거 다 폭파했는데 그 정부라는 사람들 그거 지금 현재 그 받아들이게 놀이가 있습니까? 옛날 착오 내준 것도 있어요. 그 받아들인 논의하고 있습니까? 자관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건지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도 가끔씩에도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 문재인 난 참 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딸 문다에 술 그냥 아주 만땡하고 먹어가지고 휘들고 댕기고 말이죠. 사고 내가지고 지금 조사받는 중이라는데 요즘에 그런 거가 그 중요한 문제 그런 문제를 갖다가 국가라든가 국민에다 손해를 끼친 문제 그런 문제 있는 거 그런데 언론이 언론에서 그러니까 집중 보도가 되고 정치권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난 옛날 얘기 가지고 그 건도 안 되는 김 여사 건만 가지고 물어줘요. 뭐 야당은 원래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치지만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도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 있더라고요. 한 대표뿐만 아니라. 아이고 참말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미워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뭐 김여사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방송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요. 그건 처녀 때 젊었을 때 얘기인데 이것은 오래전의 얘기고요.
그거는 김 여사가 손해 본 사건입니다. 그게.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가를 주식을 어느 걸 갖다가 올라갈 거냐 내릴 거냐 연구하는 주식을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일반 시민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 방 보면은 그 주식 어느 주식 많이 산다고 나한테도 하루 수십 번씩 들어와요. 저기 뭐예요 이 메시지를다가 어느 거 올릴 것 같으니까 여기다 또 투자하라고 하라고 좀 저기 하라고 말이야. 여기다 하라. 관심 갖고 해라 뭐라 막 와요.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맡기면 그 사람들은 원금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이 올랐을 적에 그때 수수료 먹고 거기서 일정 부분 n분의 1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건 지금은 없는 줄 아세요? 주식하는 나라는 어디든지 다 있게 마련이고요. 장사입니다. 근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무슨 주가 거기에다가 돈을 맡긴 거는 내가 있을 것 같은데 난 확인을 안 했어 모르지만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도 그런 거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김 여사가 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그게. 그때 김 여사는 다른 사업한다든가 뭐 젊었으니까 뭐 무슨 학교 다닌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걸 가지고 문통때 다 뒤지고 1년 7개월 동안 그것만 가도 집중했어요. 이성윤이 지검장일 적에. 그래도 기소 안 했어. 지금 와가지고 저런데 아니 여당 대표가 그거 가지고 뭐 탄핵을 해야 된다,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대체가 이게 정말 이해가 가는 겁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아니고 서쪽에서 뜨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가 막 까꾸로 도는 거 아니에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아니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저렇게 해서 뭘 얻을 건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당을 찍이고 뭐 야당으로 가려고 그러는 건가? 뭐 정치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건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참 답답해요. 여하튼지 오늘 뭐 4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이 있다니까 어떤 식의 면담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표 노릇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그렇게 뭐 한다는 거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나 야당 진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국민의힘이 있는 사람 말로 댓글로 좋게 얘기를 해도 투표할 땐 절대로 안 찍습니다. 거의 99%가 안 찍습니다. 저도 정치계 지낸 지가 나도 50년이라니까요. 저도 돈도 많이 닦아먹고요. 저도 걔도 남 먹고 할 거 다 해봤어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도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 소식이 있다 하는 걸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힘차고 효과 있고 정말 영양가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